안녕하세요.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입니다.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현상이 심각했었죠. 그래서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지 한 달 만에 기존보다 더 확대해서 재지정했습니다. 이 정도로 급하게 칼을 꺼내들 정도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됐던 걸까요? 해제되고 난 후인 3월 3일자를 보면 레미안 원베일리 34평이 무려 70억이라는 금액의 실거래를 찍었습니다. 이전의 신고가는 2024년 8월에 60억이었고요. 이렇게 반년도 안 돼서 10억을 단순에 뛰어넘은 겁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시는 결국 용산과 강남 3구 전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재지정해야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오직 아파트만 해당합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와 국토부가 빌라 투자를 하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파트는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빌라 투자는 어디에 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만약에 내 투자 금액이 현금으로 10억이나 20억이라는 고액이 있다면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노량진 뉴타운처럼 상급지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소액 투자를 원한다면 2억대라고 하는 적은 돈으로 한강 조망이 나오는 투자 지역을 선점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볼 곳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마용성의 마포입니다. 이제부터 서울시가 최우선으로 재개발해주는 곳은 무조건 사업성이 높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요, 지금도 재개발 지역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아낌없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도 또한 계속해서 낮춰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3월 13일자에 발표된 재개발 규제 철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좋은데요. 쉽게 풀이하자면 공공기업 비율 완화라든지 혹은 단지 내 공원을 입체공원으로 개발을 할 때와 역세권 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등등 서울시는 계속해서 재개발 사업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만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후도를 보면요. 예전에는 재개발 노후도가 67%가 돼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하고 심지어 모아타운은 50%만 돼도 가능하죠. 이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국토부가 시행하는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은요, 노후도가 40%라고 할지라도 진행시켜 줍니다. 그리고 특정 조건에 부합을 한다면 노후도가 완전히 0%라도 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주의할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용산과 강남 3구처럼 아파트 시세가 비싼 지역이거나 혹은 한강 조망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이런 곳들은 사업성이 높아서 투자자에게 굉장히 안전한 투자죠. 그런데 아쉽게도 대부분이 원하는 이런 지역들은 들어가는 투자 금액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투자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한강변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중에서도 반포와 압구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있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한강변과 바로 접해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보면 준공된 지 무려 44년이나 됐는데도 50평형이 78억에 거래가 될 만큼 비쌉니다. 이곳은 한남 뉴타운과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완성되고 나서야 한참 뒤에 재건축 아파트가 될 예정인데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최상급지에 위치를 한 만큼 앞으로 몇십 년간은 대한민국 최고가의 아파트를 지킬 거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는 2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로 인해서 가장 많이 올랐었던 잠실이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만 하루 만에 3억 이상이 오르기도 했죠. 또 다음으로는 서울 재개발의 4대장이라고 불리는 한남 뉴타운과 성수 전략정비구역, 노량진 뉴타운과 흑성 뉴타운이 있습니다. 이곳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다시 재지정됨에 따라서 수혜를 받은 지역들이에요. 최근에 좋은 투자 물건들은 내놓자마자 매수가 될 만큼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인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남 뉴타운이 있어요. 재개발 1순위의 지역이자 용산공원과 남산과 매봉산과 한강을 잇는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이 중에 용산공원과 한강조망을 전부 가진 한남 뉴타운 5구역의 경우에는 내돈이 최소 20억 이상 들어가는 만큼 높은 시세를 보입니다. 이외에도 30억이나 50억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들은 동부 이촌동과 서부 이촌동, 여의도 등에서 전부 한강에 접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 집이 한강에 접한다는 것은 한강 조망과 부촌의 조건을 전부 갖췄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높은 투자 중에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한강 조망이 나오는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하는 거죠.
이런 곳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면 나보다 더 높이 있는 사람들을 빠른 시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지역이 바로 한강조망이 나올 수 있으면서 2억대로 소액 투자가 가능한 곳입니다. 지역은 마포구의 신수동 신수 13구역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한강 조망을 볼게요. 13구역의 바로 아래쪽에 학교가 있고요. 주변에도 5층 정도의 낮은 건물로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노후도를 보면 반대가 많은 대로변의 빌딩 건물들을 제외하고 노후도가 5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모아타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야말로 굉장히 낮은 거죠. 지금 보이는 드론 영상은 신수 13구역에서 실제로 보이는 한강 조망입니다. 30층 높이로 촬영을 했는데요. 실제로 재개발했을 때 12층부터는 이러한 한강 조망이 확보됩니다. 이 말인즉 우리가 로얄동과 로얄호수를 우선 배정받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면 지금 보이는 한강 조망을 100% 가질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이번엔 입지도 보겠습니다. 6호선 대흥역과 광흥창역을 걸어서 다닐 수 있어요. 특히 광흥창역의 경우에는요, 서부선 민간투자심의회 통과해서 개통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서부선을 탄다면 여의도까지 한 개 정거장만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지구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사실 그동안 마포의 단점을 꼽자면 지하철을 타고는 강남 접근성이 낮았다는 건데요. 서부선이 개통된 후에 여의도역에서 9호선 급행으로 갈아탄다면 내 집에서 강남까지 15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3구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변에 초등학교가 바로 있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가깝게 위치합니다. 더불어서 대흥역으로 가보면 이 일대에는 마포구의 핵심인 메인 학원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또 경의선 숲길이라는 녹지와 함께 활발한 상권들도 13구역과 가까워서 거주 편의성이 좋은 지역입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투자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신수 13구역이 있는 이 일대가 전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대흥서강역의 역세권 시프트가 추진 중에 있고 현재 마포구청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흥창역 일대, 여기는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서 역세권 재개발로 추진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바로 한강조망이 나오는 현석동입니다. 드론으로 보면 이곳이 2구역 현석동입니다. 한강 쪽으로 아파트가 이렇게 있긴 하지만요, 20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보다 더 위로 고층 배정이 가능한 조합원들은 한강 조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석동은 최고 35층의 아파트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매매가는 3룸이 9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세 낀 갭 투자 금액을 보면 내 돈은 5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신수 2구역입니다. 이곳은 예전에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됐다가 지금 다시 역세권 시프트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과거에 해제됐었던 아픔이 있었던 만큼 주민들의 추진 의사가 굉장히 강합니다. 동의율은 벌써 70%를 달성했을 만큼 빠르죠.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신수 13구역을 제외한다면 주변에 있는 모든 노후주택가는 전부 다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대규모 사업은 기반시설까지 하나하나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렇게 여러 지역을 모아서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비용이나 시간을 대폭 아낄 수 있거든요. 이러한 대표적인 예를 찾아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남뉴타운과 노량진 뉴타운 같은 뉴타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신수 13구역 또한 2구역처럼 과거에 재개발 추진했었던 이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추진하다가 2014년에 해제가 되고 나서 신축 건물들이 들어오고 노후도가 낮아졌고 그 후로는 재개발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10 부동산 대책에서 재개발 노후도를 60%까지 낮춰줬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신속통합기획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요, 과거에 재개발이 해제됐던 지역을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으로 선정해주는 그러한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그 사례를 실제로 한번 볼게요. 신수 13구역과 같은 마포구에 있는 공덕 7구역도 마찬가지로 2015년에 해제됐다가 다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해서 선정이 됐고요. 공덕 8구역 또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무산됐다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 최근의 사례로는 한남뉴타운의 1구역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다른 한남 2구역부터 5구역과 같이 진행을 하다가 상권의 반대로 해제됐었는데 2025년 3월 1일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됐죠. 한남 1구역은 입지가 워낙에 좋은 곳이어서 가격 또한 많이 올랐습니다. 투룸빌라가 2023년에
5억대 중반이었지만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된 지금은 13억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높은 투자 수익을 위해서는요, 최대한 빨리 초기에 조합원이 되는 게 중요하죠. 결과적으로 신수 13구역은 과거에 재개발 해제됐었던 이력을 가지고도 있고요. 또 이 일대에서 신수 13구역을 제외한 모든 노후주택가가 전부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얼마 지나지 않아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구역도도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이는 구역도는 과거의 구역도인데요. 상권이 많은 대로변은 이제는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왼쪽의 노후주택가는 포함이 되고요. 반대가 많은 교외는 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대가 많을 만한 이런 지역들을 제외하고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보자면 이곳이 신수 13구역입니다. 개발 전체 면적은 약 1만 2천 평이고요. 아파트는 약 1100세대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노후도가 63%여서 신속 통합기획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토지 등 소유자는 530명이고 건립 예상 세대수는 1100세대입니다. 조합원 수 대비 건립 세대수가 좋은 편이죠. 주변에 한강 조망이 나오는 아파트 시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준공 10년 차인 레미아 마포 웰스트림과 11년 차인 마포 리버웰 아파트가 있습니다. 두 아파트는 34평형이 24억에 나오고 있을 정도로 높은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재개발의 사업성을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조합원 수 대비 건립 세대수와 주변 아파트 시세입니다. 그런데 신수 13구역이 가진 객관적인 지표 두 가지가 전부 우수하기 때문에 이곳은 사업성이 높은 재개발 예정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의 투자 금액도 알아보겠습니다. 투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가는 5억대 중반 정도 하고요. 또 전세는 약 3억대 초반으로 들어가는 내초기 투자금은 2억대 중반이면 가능합니다.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대지 지분은 약 7평입니다. 거기다 지금 말씀드린 이 물건은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공시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역 내에 있는 다른 빌라들보다도 뛰어날 만큼 높은 감정가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서울 전체에서 한강 조망이 나오는 재개발 예정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2억대라는 소액으로는 더 찾아보기 힘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지막 한강 조망이 나올 수 있는 신축 아파트에 소액으로 먼저 선점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꼭 잡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까지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이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